한국인 85%가 매일 먹는 참기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췌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참기름 때문에 췌장암 발병률이 15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 주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스레인지 옆에 참기름 한 병 놓여 있지 않나요?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채로 몇 달째 그 자리에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 참기름이 이미 독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30년간 소화기 건강과 췌장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 이진우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상담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췌장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 90% 이상이 참기름을 잘못 사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 먹던 참기름이 오히려 췌장을 공격하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매일 아침 나물무침에 참기름을 듬뿍 넣어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으니까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췌장 효소 수치가 정상의 3배를 넘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가스레인지 옆에서 6개월간 열에 노출된 참기름을 매일 드신 거였어요. 그 참기름은 이미 독성 물질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도 똑같이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식품안전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 가정의 85%가 참기름을 잘못된 방식으로 보관하고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85% 안에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참기름 사용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췌장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되면 3개월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소화도 편해지고 속도 편해지고 만성 피로도 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안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한 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꿀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나는 괜찮겠지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 집 참기름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한번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전주에 사시는 66세 김정우 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건강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특히 매일 아침 나물무침마다 참기름을 듬뿍 넣는 걸 하루의 즐거움으로 삼으셨죠.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더 많이 넣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등 뒤쪽으로 묵직한 통증이 찾아왔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겼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급기야 누워있기도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췌장 효소 수치가 정상의 3배를 넘어 있었어요. 원인을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정우님은 참기름을 가스레인지 바로 옆 따뜻한 곳에 무려 6개월째 두고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매일 요리할 때마다 열에 노출되고 뚜껑도 제대로 닫지 않아서 공기와 계속 접촉했던 겁니다. 그 참기름은 이미 심하게 산패되어 있었고 그걸 매일 드시면서 췌장에 계속 부담을 준 거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김정우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분은 보관 방법과 섭취량을 바꾼 뒤 단 3개월 만에 췌장 효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통증도 사라지고 소화도 편해졌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이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췌장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참기름 사용 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췌장을 망치는 참기름 사용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 대부분이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 습관입니다. 바로 참기름을 가스레인지 옆에 두는 보관 습관이에요. 요리할 때 편하니까
주방 가스레인지 바로 옆이나 뒤쪽에 세워두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열에 노출된 참기름은 하루만 해도 산패가 진행돼요. 식품안전정보원 자료를 보면 25도 이상 환경에서 산패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가스레인지 옆은 요리할 때마다 35도는 가뿐히 넘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기름이 변질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66세 김정우님이 바로 이 습관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35도가 넘는 환경에서 6개월간 참기름을 사용하면서 췌장 효소 수치가 계속 상승했던 거죠. 산패된 기름에서 나오는 과산화물과 알데히드 같은 독성 물질들이 췌장 세포를 직접 공격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기름은 반드시 냉장고 안쪽 깊은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냉장고 문짝이 아니라 안쪽 선반이에요. 온도 변화가 적은 곳이 좋거든요. 아니면 서랍 같은 어두운 곳도 괜찮아요. 하지만 가열기구 주변이나 햇빛이 드는 창가는 절대 금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댁의 참기름도 지금 가스레인지 옆에 있진 않나요? 오늘 저녁 당장 확인해 보시고 옮겨주세요. 이것만 바꿔도 참기름의 수명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두 번째 습관은 투명병에 담긴 참기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마트에서 참기름 사시면 보통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죠. 그걸 그대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빛에 노출되면 광산화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빛이 기름 속 불포화 지방산을 공격해서 변질시키는 거죠. 식품과학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투명 용기에 담긴 참기름은 고작 2주 만에 산가가 기준치의 2배를 넘더라고요. 산가라는 건 기름이 얼마나 산패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이게 높으면 그만큼 독성 물질이 많다는 뜻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68세 박성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창가 쪽 선반에 투명병 참기름을 두고 사용하셨어요. 햇빛이 잘 드는 밝은 주방이라 더 문제였죠. 몇 달을 그렇게 쓰다가 만성 췌장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계속되는 복통과 소화불량으로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참기름을 사시면 바로 갈색이나 녹색 차광병에 옮겨 담으세요. 그리고 뚜껑을 꽉 닫아서 공기도 차단해야 합니다. 투명 플라스틱 병은 산소 침투율도 높아서 변질이 더 빠르거든요. 유리로 된 차광병이 제일 좋아요. 지금 집에 있는 참기름병 한번 보세요. 혹시 투명병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당장 차광병으로 옮겨 담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참기름을 가열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흔하면서도 제일 위험한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볶음 요리할 때 참기름을 먼저 두르고 센 불에 볶으시거든요. 고소한 향이 나니까 맛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참기름의 발연점은 177도밖에 안 됩니다. 발연점이라는 건 기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예요. 일반 가정용 가스레인지 센 불은 쉽게 200도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참기름을 센 불에 올리는 순간 이미 발연점을 넘어선 거죠. 한국영양학회 보고를 보면 기름을 18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원래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열에 의해 변형되면서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트랜스 지방이 바로 췌장을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67세 이선자님은 매일 아침 계란볶음과 나물볶음을 하실 때 참기름을 사용하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더 많이 넣으셨죠. 그런데 몇 년을 그렇게 하시다 보니 췌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소화 효소 분비가 제대로 안 되고 혈당 조절도 힘들어지셨어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볶음이나 튀김 요리에는 올리브유나 카놀라유처럼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쓰세요. 참기름은 요리가 다 끝나고 불을 끈 다음에 살짝 뿌리는 용도로만 쓰는 겁니다. 식힌 음식에 향미를 더하는 용도죠. 이렇게만 써도 참기름의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어요. 고소한 향을 내기 위해 가열한다는 그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계란 프라이에 참기름 두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요리 습관을 알려주세요. 네 번째는 공복에 참기름 한 숟갈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 공복에 참기름 한 숟갈이 변비에 좋다고 해서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공복에 기름을 섭취하면 담즙 분비가 급격하게 일어나요. 담즙이 갑자기 많이 나오면서 췌장 쪽으로 역류할 수 있거든요.
췌장과 담낭은 같은 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담즙이 역류하면 췌장도 자극을 받습니다. 서울보건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공복에 지방을 섭취한 후 췌장 효소 수치가 무려 2.8배나 상승했다고 해요. 71세 정미자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변비 때문에 매일 아침 참기름을 한 숟갈씩 드셨어요.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갑자기 심한 복통이 왔습니다. 급성 췌장염이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참기름은 절대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식사 후에 음식과 함께 소량만 섞어서 드세요. 나물무침이나 샐러드에 뿌려 먹는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 공복에 참기름 한 숟갈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오늘부터 꼭 멈추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참기름과 약물을 동시에 섭취하는 겁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인데요. 특히 당뇨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일부 약물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고지방 식사와 약물을 병용했을 때 췌장 효소 활성도가 1.7배 상승했다고 해요. 약물 자체도 췌장을 자극하는데 여기에 기름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배가 되는 거죠. 부산에 사시는 70세 강선우님은 당뇨약과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셨어요. 약을 드시고 바로 참기름 넣은 나물무침을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더래요. 검사해보니 췌장 효소 수치가 급상승해 있었습니다. 해결 방법은 시간 간격을 두는 겁니다. 약을 드신 후 최소 2시간 정도는 기다렸다가 참기름이 들어간 음식을 드세요. 아니면 참기름을 먼저 드시고 2시간 후에 약을 드시거나요. 그리고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실 때는 참기름 같은 기름 섭취에 대해서도 꼭 물어보세요. 혹시 약 드시고 바로 나물무침 드시진 않으시죠? 이것도 정말 중요한 습관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5가지만 바꿔도 여러분의 췌장은 회복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췌장을 살리는 참기름 사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꼭 지켜주셔야 할 게 하루 1티스푼 원칙입니다. 참기름이 아무리 좋아도 과하면 독이 되거든요. 하루에 딱 5ml, 약 60칼로리 정도가 적정 섭취량이에요. 티스푼으로 하나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대부분 계량 없이 대충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루에 3티스푼, 4티스푼씩 드시게 됩니다. 과다 섭취는 체내 염증 반응을 높여요. 특히 췌장은 지방 분해를 담당하는 기관이라서 기름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부담이 커집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계량 스푼을 하나 장만하세요. 그리고 정확히 1티스푼만 사용하는 겁니다. 처음엔 적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이전에는 너무 많이 넣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 참기름 사용량을 직접 재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생각보다 많이 쓰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는 개봉 후 한 달 안에 사용하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기름은 개봉하는 순간부터 산화가 시작됩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30일이 지나면 산화 수치가 급상승해요. 마트에서 큰 병으로 사면 저렴하니까 그렇게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혼자 사시거나 두 분이서 사시면 한 달 안에 다 못 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미 변질된 기름을 드시는 겁니다. 비릿하거나 쓴 냄새가 나면 이미 산패된 상태예요. 병의 개봉 날짜를 적어두세요. 휴대폰 메모에라도 남겨두시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아까워도 새 병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작은 병으로 자주 사는 게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나 이득이에요. 지금 쓰고 있는 참기름, 언제 개봉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모르신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삼도산무 보관법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요. 3가지만 지키시면 돼요. 냉장, 차광, 밀폐입니다. 10도 이하로 낮은 온도에 보관하고 빛이 없는 곳에 두고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거죠. 냉장고에 넣으실 때 문 쪽 선반에 세워두시면 안 됩니다. 문 여닫을 때마다 온도 변화가 심하거든요. 참기름은 온도 변화에도 민감해서 변질이 빨라져요. 냉장고 안쪽 선반에 눕혀서 보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뚜껑은 사용 후 바로 닫으세요.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산화가 빨라집니다.
참기름 따르고 바로 뚜껑 닫고 바로 냉장고에 넣는 습관을 들이시면 됩니다. 혹시 냉장고 문 선반에 세워두고 계신가요? 오늘 저녁 위치를 바꿔주세요. 네 번째는 조리용 기름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모든 요리에 참기름만 쓰시면 안 돼요. 참기름은 향신용이고 조리할 때는 발연점이 높은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쓰셔야 합니다. 참기름을 가열하면 유익한 성분이 다 사라져요. 리놀렌산 같은 좋은 지방산도 열에 의해 변형되고 비타민이나 항산화 성분도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가열해서 쓰면 그냥 나쁜 기름이 되는 거예요. 볶음이나 부침 요리는 카놀라유나 포도씨유로 하세요. 그리고 요리가 완성된 후 불을 끄고 식기 직전에 참기름을 살짝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고소한 향도 살리면서 영양소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평소 볶음 요리에 어떤 기름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섯 번째는 2주 실천 플랜입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계획이 필요해요. 막연하게 이제부터 잘 써야지보다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1주차에는 보관 상태를 점검하세요. 집에 있는 참기름을 꺼내서 냄새 맡아보고 색깔도 확인하고 개봉 날짜도 체크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새 참기름을 작은 병으로 사서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세요. 차광병도 준비하시고요. 2주차에는 섭취량과 사용법을 조절하세요. 계량 스푼으로 정확히 1티스푼만 쓰는 연습을 하시고 가열 요리에는 절대 안 쓰는 걸 습관화하는 겁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버티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첫날 집의 참기름 상태를 점검하고 7일째 되는 날 새 병으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14일째 되는 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난 2주 동안 참기름을 올바르게 사용했는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오늘부터 이 2주 실천 함께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시면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실천법만 지켜도 여러분의 췌장은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남기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건강식이라 믿었던 참기름이 잘못된 사용법 하나로 췌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좋은 재료도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잘못 관리된 참기름은 산패지방으로 변해서 췌장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과산화물과 알데히드 같은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게 췌장의 소화 효소 분비를 방해해요. 시간이 지나면 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기고 만성 췌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하면 췌장암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하루 1티스푼만 사용하고 냉장 보관하고 한 달 안에 다 쓰시면 됩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췌장은 충분히 회복할 여지가 있어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다만 그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저는 3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런 작은 변화로 건강을 되찾은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66세 김정호님처럼 보관 방법 하나만 바꿔도 3개월 만에 정상 수치로 돌아온 분들이 많아요. 68세 박성희님도 차광병으로 바꾸고 섭취량을 줄이니까 만성 췌장염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여러분의 식탁에도 그 변화가 시작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걸 딱 하나만 고르라면 뭘까요? 바로 집에 있는 참기름 상태를 점검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시면 참기름병을 꺼내보세요.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언제 개봉했는지, 투명병인지 차광병인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세요. 새 참기름을 작은 병으로 사서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만 해도 여러분의 췌장 건강이 확 달라질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들기름과 오메가3의 황금 비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들기름도 참기름 못지않게 중요한 기름인데요. 잘못 쓰면 역시 문제가 생겨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들기름은 어떻게 보관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췌장은 여러분의 손끝 습관에서 지켜집니다. 매일 쓰는 참기름 하나, 그 작은 습관이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바꾸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참기름 습관을 바꿔보겠습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겁니다. 저도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응원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건강한 노년을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